다. 나는 그날 밤 내 인생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탐욕이었다. 10년의 감옥 생활은 나를 산송장으로 만들었지만 그 죄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대신해 피를 흘린 자였다. 바람이 배를 때리는 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알래스카로 향하는 이 크루즈 선상에서 나는 마침내 그를 마주쳤다. 오늘 밤 인슐린 먹지 마. 배 의사가 속삭였다. 그의 말은 복수의 시작, 그리고 나의 끝일지도 모르는 신호였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2023년 여름. 나는 김준호, 32살의 평범한 약사였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환자들의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조제하는 일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에는 항상 민준이가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 나와 똑같이 의학을 전공한 그 녀석은 이제 대형 병원의 레지던트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형제나 다름없었다. 준호야, 너 없인 나 못 살아.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다. 민준이의 전화가 왔다. 준호야, 병원으로 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나를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어두운 불빛 아래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물었다. 그는 울면서 말했다. 환자 한 명 실수로 과다 투여했어. 인슐린이야. 당뇨 환자였는데 죽었어.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민준이는 병원의 스타였다. 실수가 발각되면 그의 커리어는 끝장날 터였다. 준호야, 제발. 내 이름으로 해. 너 약사잖아. 증거 조작할 수 있잖아. 나 대신.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나는 망설였다. 우리는 형제였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시작된 비밀. 나는 처방전을 위조하고 주사기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그 환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민준이는 그 환자를 일부러 죽였다. 돈 때문이었다. 환자는 제약회사의 내부 고발자, 민준이가 받은 뇌물의 증거를 쥐고 있었다. 경찰이 왔을 때 모든 증거는 나를 가리켰다. 김준호, 살인미수와 직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한다. 민준이는 증인으로 나서며 나를 배신했다. 준호가. 그는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환자를 해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의 증언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재판은 짧았다. 10년형 감옥에서 나는 매일 밤 그 주사기를 떠올렸다. 인슐린 생명을 구하는 약이 내 인생을 앗아간 독이 되었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당뇨가 발병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른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았다. 왜 나일까? 나는 민준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그는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해외로 도피했다. 알래스카, 그 추운 땅으로. 왜 알래스카일까? 그는 항상 북극의 신비를 동경했다. 준호야, 언젠가 같이 가자. 그의 말이었다. 이제 그곳에서 그를 찾아 복수할 차례였다. 출소한 지 한 달, 나는 제약회사 동료의 도움으로 크루즈선 북극의 꿈에 탑승했다. 목적지는 알래스카 크루즈, 부유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즐기는 호화 여정. 선상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위장했다. 약사 자격으로 의료보조원. 그리고 그곳에 민준이가 있었다. 그는 선장의 지인으로 VIP 객실에 머물며 여행 중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피해 도망친 것이었다. 첫째 날,
선상이 출발했다. 부산항에서 바다로 나아가며 나는 갑판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뒤로했다. 바람이 차가웠다. 내 주머니에는 인슐린 바이알이 들어있었다. 출소 후에도 당뇨는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주사를 놓아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배 의사 박 박사가 나를 불렀다. 그는 50대 중반의 노련한 의사로 한국에서 알래스카 선박 의료를 전문으로 했다. 김 선생, 잠깐 이야기 좀. 의무실에서 그는 문을 잠그고 속삭였다. 민준이를 아시죠? 그놈이 여기 있어요. 당신 출소 소식 듣고 나한테 연락 왔어요. 준호가 올지도 모르니 감시해달라고. 나는 놀라 눈을 깜박였다. 박 박사는 민준이의 옛 상사였다.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당신 감옥 간 거 나도 알아요. 도와줄게요.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왜 도와주려는 걸까? 나중에 알게 된 비밀. 이 박 박사는 민준이의 실수로 아내를 잃었다. 비슷한 인슐린 과다 투여. 그는 복수를 꿈꾸는 또 다른 피해자였다. 오늘 밤 인슐린 먹지 마세요. 그의 속삭임이 시작이었다. 당분간 혈당이 오를 거예요. 그걸 이용해요. 민준이를 유인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은 간단했다. 나는 병든 나로 위장, 민준이의 동정을 유발해 다가간다. 그리고 그 순간을 노린다. 바다는 점점 어두워졌다. 알래스카까지 사흘. 복수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갑판에서 민준이를 처음 봤다. 그는 여전했다. 세련된 코트 차림으로 젊은 여자와 웃으며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친구.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밤이 깊어갔다. 인슐린 없이 보낸 첫밤, 내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복수의 대가는 내 건강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감옥의 1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둘째 날 아침, 선상은 평화로웠다. 승객들은 레스토랑에서 한국식 조식을 즐기고 아이들은 키즈클럽에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폭풍이었다. 인슐린을 건너뛴 탓에 혈당이 치솟아 시야가 흐려지고 손이 떨렸다. 박 박사가 몰래 글루코미터를 챙겨주며 말했다. 참아요. 이게 무기예요. 민준이가 당신을 불쌍한 피해자로 볼 거예요. 나는 복도를 걸으며 민준이를 기다렸다. 그는 피하려 했지만 나는 다가갔다. 민준아, 이야기 좀 해. 그는 여자친구를 핑계로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10년 동안 내가 한 말 생각했어. 형제라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준호야. 미안해. 그건 실수였어. 이제 새 삶을 사는 거야. 새 삶. 알래스카에서. 그는 제약회사의 해외 지사로 위장 취업했다. 하지만 진짜는 도피였다. 그 환자 살해 사건의 추가 증거가 FBI에 넘어가 한국 경찰이 국제 수배를 준비 중이었다. 우리는 갑판으로 나갔다. 바다가 출렁였다. 왜 나한테 그랬어? 나는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돈이었어. 그 환자가 우리 회사 뇌물 증거를 쥐고 있었어. 내가 그냥. 그는 말을 흐렸다. 나는 웃었다. 그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라면 이해할 줄 알았어. 우리는 같잖아. 야망 있는 놈들.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는 나를 같은 편으로 봤던 거였다. 배신이 아니라 공유된 비밀이라고. 점심시간, 박 박사가 나를 불렀다. 민준이가 당신 인슐린을 훔쳤어요. VIP 룸에서 봤어요. 충격이었다. 그는 나를 죽이려는 건가? 아니, 더 나쁘다.
그는 내 약을 빼돌려 자연사처럼 위장하려 했다. 혈당 쇼크로 죽으면 당신 출소 후 복수 의심도 사라져 박 박사의 분석이었다. 나는 분노로 떨렸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후, 선상 이벤트 한국 전통 공연. 승객들은 케이팝을 따라 불렀다. 나는 민준이 옆에 앉아 속삭였다. 내가 훔친 약, 돌려줄래? 그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미소 지었다. 박 박사가 봤어. 이제 선택해. 나랑 같이 도망치거나 바다에 빠져. 그는 웃었다. 준호야, 너 미쳤어. 감옥에서 맛이 갔나?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나를 찾아왔다. 좋아, 이야기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는 선미에서 만났다. 파도가 세차게 부서졌다. 그는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알래스카 도착하면 함께 도망쳐. 내 당뇨도 내가 치료해줄게. 거짓말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내 주머니에는 박 박사가 준 가짜 인슐린이 있었다. 독은 아니지만 강한 알레르기 유발제. 오늘 밤 그걸 사용한다. 혈당이 극에 달했다. 나는 의무실로 쓰러지듯 갔다. 박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 씨, 민준이가 올 거예요. 그를 유인하세요.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다. 준호. 괜찮아. 그는 걱정스레 다가왔다. 나는 속삭였다. 약 주사해줘. 그는 주머니에서 내 인슐린을 꺼냈다. 하지만 그건 그의 것이었다. 훔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가짜. 그는 나를 찌르려 했다. 미안, 준호. 이게 끝이야. 나는 피했다. 왜 끝까지? 그는 웃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내가 참았으면 우리는 부자가 됐을 텐데. 그의 고백. 그는 나를 사랑한 적 없었다. 그냥 도구였다. 나는 박 박사의 신호를 기다렸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복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셋째 날, 선상은 알래스카 해협에 접어들었다. 공기가 차가워졌고 승객들은 코트를 껴입었다. 나는 여전히 인슐린 없이 버티고 있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은 날카로웠다. 민준이의 고백 후 그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박 박사의 계획은 진행 중이었다. 오늘 밤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때예요. 갑판에서 마주치게 하세요. 나는 민준이의 룸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그는 문을 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뭐야? 나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제 끝내자, 민준아. 내 비밀 다 알아. 그는 뒷걸음쳤다. 무슨 소리?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어젯밤 그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들어봐, 내가 참았으면 부자 됐을 텐데 지게 내 말이지.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준호야, 지워. 제발. 나 후회해. 웃기지도 않았다. 그는 책상에서 칼을 꺼냈다. 주방용 나이프.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그는 달려들었다. 나는 피하며 소리쳤다. 내 삶. 내 10년은? 그 환자는? 그의 가족은? 싸움은 짧았다. 나는 그의 팔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다. 박 박사가 기다려. 그는 내 아내 죽음도 알아? 민준이는 얼어붙었다. 박 선생. 그게. 무슨, 나는 설명했다. 박 박사의 아내, 인슐린 과다로 죽음. 민준이의 실수 아니, 살인. 너는 연쇄살인마야? 환자들 죽여 뇌물 챙기고. 그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건 회사 짓이었어. 나 혼자 아니야. 트위스트의 시작.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제약회사의 상층부, 한국의 거대 기업. 민준이는 꼭두각시였다. 나를 배신한 건 회사의 명령. 밤이 왔다. 폭풍이 몰아쳤다. 선상이 흔들렸다. 나는 갑판으로 나갔다. 민준이가 따라왔다. 준호야, 같이 하자. 회사 비밀 폭로하면 우리는 영웅이 돼. 그의 말은 달콤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또 배신할 터이 좋아. 하지만 증거를 그는 USB를 내밀었다. 회사 이메일, 살인 지시서. 나는 받아들었다. 순간 그는 웃었다. 바보 같은 놈. 그는 내 등에 주사기를 찔렀다. 진짜 인슐린 과다량. 몸이 마비됐다. 왜 또 그는 속삭였다. 회사 명령이야. 너 출소한 게 문제돼서.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가짜였다. 박 박사가 미리 바꿔놓은 알레르기 주사. 민준이의 팔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그는 비틀거렸다. 폭풍 속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다.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 그는 회사의 희생양, 나는 복수의 경계가 흐려졌다. 박 박사가 나타났다. 민준아, 내 차례야. 그는 민준이를 제압했다. 우리는 그를 묶었다. 선장에게 알릴까? 아니, 우리의 복수였다. 알래스카 도착하면 경찰에 넘겨. 하지만 민준이는 웃었다. 늦었어. 이미 회사가 움직였어. 그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에서 준호를 처리해. 증거 소각. 이 순간 나는 갈등했다. 민준이를 죽일까? 아니면 살려 회사를 무너뜨릴까? 폭풍이 우리를 삼킬 듯 했다. 복수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알래스카 도착 전날. 선상은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승객들은 유빙을 보며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나는 지옥에 있었다. 민준이는 의무실에 갇혀 박 박사의 감시 아래 있었다. 그의 알레르기 반응은 심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준호야. 용서해. 그는 중얼거렸다. 용서. 그 단어는 내게 독이었다. 박 박사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USB의 증거로 회사 고발. 민준이는 증인으로. 하지만 민준이는 밤에 탈출했다. 선원의 도움으로 회사 스파이였다. 그는 나를 쫓아왔다. 준호. 같이 도망쳐. 그는 소리쳤다. 갑판에서 우리는 대치했다. 유빙이 떠다니는 바다, 북극광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지만 우리 사이에는 증오만. 너는 왜 나를 믿었던 거지? 나는 물었다. 그는 한숨 쉬었다. 대학 때 너만이 날 이해했어. 가난한 집안, 야망. 회사에 들어가자 그들은 나를 바꿨어. 첫살인. 그 환자, 나도 울었어. 그의 눈물은 진짜 같았다. 트위스트, 그는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 했다. 내가 감옥 가면 회사가 날 죽일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미친 소리. 하지만 그의 이야기 회사 보스, 이 회장. 그는 민준이를 조종했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 은폐. 나는 흔들렸다. 그럼 왜 인슐린 훔쳤어? 그는 고백했다. 너 죽이려 한 거 아냐? 내 혈당 올려 회사에 자연사 보고하려 했어? 증거 없애려고 여전히 배신. 하지만 그는 울었다. 준호야, 나도 피해자야. 같이 싸우자. 그의 손이 뻗어왔다. 나는 주저했다. 순간 파도가 선상을 때렸다. 그는 미끄러져 뱃전을 넘어 떨어질 뻔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민준아. 그의 무게가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함께 바다로 떨어질 위기. 놔. 그는 소리쳤다. 아니, 그건 나의 환청. 그는 나를 끌어올렸다. 미안. 진짜 미안해. 우리는 구해졌다. 선원들이 달려왔다. 그 밤, 우리는 대화했다. 진심일까? 그의 눈빛은 변했다. 복수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박사가 경고했다. 믿지 마세요. 그는 뱀입니다. 다음 날 알래스카 항구 도착. 민준이는 사라졌다. USB는 내 주머니에. 그는 도망쳤지만 증거는 남았다. 나는 공항으로 향했다. 한국으로 돌아 고발. 하지만 민준이의 마지막 말, 회사에 알았어. 너 혼자 못해. 공포가 스쳤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알래스카의 추운 공기 속 나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USB를 쥔 손이 떨렸다. 민준이는 사라졌지만 그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박 박사는 선상에서 돌아가며 말했다. 준호 씨, 당신 선택이에요. 복수냐, 용서냐. 용서. 그 단어는 여전히 멀었다. 비행기에서 나는 회상을 했다. 감옥 시절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꿈꿨다. 민준이의 얼굴, 피 묻은 주사기. 하지만 알래스카에서 본 그의 눈물, 그것은 연기였을까? 착륙 후 서울로.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USB를 넘겼다. 뉴스 보도, 제약 거대 기업, 살인 음모 폭로. 이 회장은 체포됐다. 민준이는 국제 수배. 한 달 후 그는 잡혔다. 재판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준호야, 증언해. 내가 나쁜 놈이었지만 회사가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다. 나는 증언했다. 그는 희생양이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피해자 가족들은 항의했다. 배신자, 누가 옳을까? 민준이는 15년형. 나는 풀려났다. 무죄 판결. 재판 후 민준이의 편지. 고마워, 형제. 이제 내 차례야. 회사 잔당이 너를 노려. 위협 전화가 왔다. 나는 다시 도망쳤다. 알래스카로. 박 박사가 기다렸다. 함께 싸웁시다. 우리는 새로운 연합.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한 싸움.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나는 인슐린 없이 살았다. 자연 치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민준이는 감옥에서 자살했다. 편지, 미안. 자유가 무서웠어. 나는 울었다. 누가 이겼을까?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바다를 보며 나는 속삭였다. 오늘 밤 인슐린 먹지 마. 이제 나의 선택.